유가도 핵심만 말씀드린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인데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서 수요가 조금만 뒷받침되면 다시 80분 이상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기계 보시면 건설주하고 기계 넣었는데 보세요. 삼성 엔진 고점 대비 이 MDD는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한 건데 73% 빠졌고요. 두산 바켓 마이너스 38% 빠졌고 현대로템 지금 44% 빠졌고요. 현대일렉트릭 45% 빠졌어요. 근데 보세요. 바켓은 매출은 4% 증가하는데 영업이 마이너스 5%예요. 근데 현대일렉트릭 보면 같은 건설 기계 쪽인데 매출도 23% 늘어나고요. 영업이 63%예요. 그럼 이 숫자만 봐도 두산 바켓을 투자하시겠어요? 현대일렉트릭을 투자하시겠어요? 당연히죠. 압도적으로 현대일렉트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서 건설주 제가 왜 가져왔냐. 건설주 저는 엔지니어링 업체에 있었어요. 10년 근무했어요. 엔지니어로. 생산도 했고요. 설계도 했고요. 뭐 기획, 품질 기획 관리도 했는데 전 초대형 열교환기 보일러 그 설계도 하고 생산 관리도 했는데 가장 납품하기 까다롭고 가장 그 밑단에 있는 회사들을 조지는 회사가 삼성 엔지니어링을 힘들게 하는 게 여기 하고 DLENC 옛날 구대림 힘들게 하면 그만큼 얘네가 마진 많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겨루는 세계적인 소위 말하는 EPC 회사들이 있겠죠. 일본의 JGC, 미국의 플로우로, 이태리의 테크닙, 세계적인 회사거든요. 너무 재미난 건 이런 회사들이 과거 2, 3년 동안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수주가 안 나니까. 근데 수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포텐이 터지기 시작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건설주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근데 JGC, 테크닙, 그 다음에 플로우로 이런 회사들이 힘들 때 삼성 엔지니어링도 똑같은 그런 건데 똑같은 소위 말하는 EPC사인데 안 힘들었어요. 왜 안 힘들었는지 아세요? 삼성전자라는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안 힘들었어요. 왜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테일러 공장, 평택 공장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매출 30에서 40% 깔아준 거예요. 왜냐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져갈 게 아니고 삼성물산이 가져가는 건데 쪼갰어요. 물산이랑 엔지니어링 같이 나눠서 양분해서 가져가요.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보다 훨씬 설계 경쟁력이 있는 JGC나 플로우로가 막 박살나고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뒤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든든한 형이 있으니까 너무 땡큐인 거죠. 근데 유가가 좋았잖아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지금 유가도 핵심만 말씀드린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인데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서 수요가 조금만 뒷받침되면 다시 80분 이상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공급이 유가를 가장 많이 좌우하는 오펙 플러스가 그들만의 주도권과 그들만의 헤게모니로 공급을 늘려버리면 유가가 박살나는데 그들 입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걸 원치 않죠. 그러니까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200만 배럴 감산하라고 했는데 100만 배럴밖에 감산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산도 철저하게 그들만의 가격적인 원리로 조정을 하는 거고 그러면 공급이 안 늘어나면 가격이 안 빠져요. 그래서 80불에서 100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80불에서 100불 정도 수준만 유지하면 정유업체도 좋고요. 이 중동의 오일머니 입장에서도 이 플랜트 발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업계 친구들한테 다 확인했죠. 야, 작년하고 재작년에 수주가 없어서 공쳤는데 야, 올해부터 수주가 늘어나는데 일복 터졌다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드디어 중동 오일머니 수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삼성 반도체 테일러 공장이랑 평택 물량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거 계속 밑밥으로 깔아주고 완전 논한 상황인데 거기다 또 이제 진짜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건 러시아가 지금 완전히 고립됐잖아요. 푸틴 지금 푸틴 밑에 장성들 푸틴 꺼져라 나가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 앞두고 있고 그래서 발을 빼지 않을까. 미국 발 빼는 순간 이거 평화협정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빠른 시간 안에.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건설 기계주만 날라갔는데 우크라이나 건설 하려면 EPC가 무조건 필요해요. 삼성 엔지니어링 갈 수밖에 없고 삼성 엔지니어링 PER 지금 국내 주택 포지션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100% 해외 EPC 회사인데 국내 건설주들 미분양 나고 부동산 전문가신 거 알잖아요. 부동산 폭락 나오면 되니까 건설주 막 그냥 개박살 났잖아요. 화학주 박살 나듯이 건설주 개박살 났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건설주가 아니에요. 이제 해외 EPC로 봐야 된다. 근데 PER 9배 너무 싼 거고. 그런데다가 그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다른 건설사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전혀 못 받았고 삼성전자라는 뒷배경도 있고 오일머니 올라갈 거고 마지막으로 거기 갑자기 생각 안 나서 말씀 못 드리네.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우리나라 EPC들이
기초 설계라고 해가지고 기본 설계, 피드 설계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기본 설계만 먼저 받아요. 그게 돈이 되면 구매 설계 시공 EPC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수익성에 대해서 일단 검증을 해요. 그냥 과거에 오일머니 중동업체 소위 말하는 쿠웨이트 뭐 석유청에서 구매 조달 시공 설계 다 발주 주는 거 그냥 통으로 받아서 이게 뭐 마진이 남는지 안 남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하다가 일단 우리는 기초 설계 먼저 받아보고 돈 되면 구매 설계 시공까지 갈게 해가지고 기초 설계만 지금 중동 거를 7개로 받아놨어요. 일단 수익성 좋은 것만. 그러니까 이제 선별적으로 수익성을 가려가면서 얘네가 수주를 받는 거죠. 그런데다가 실제로 뭐 윤석열 대통령 가가지고 지금 아랍에미리트랑 체결하고 왔잖아요. 그게 아니나 다를까 지금 뭐 사우디 아미랄 뭐 30억 불, 그다음에 뭐 UAE 관련된 뭐 석유화 프로젝트 뭐 15억 불, 이게 최소한 10억 불 이상 되는 것만 삼성 엔지니어링이 갖고 있는 게 지금 프로젝트 진행 중으로 예상되는 게 지금 7개거든요. 그래서 전체 수주가 작년에 8조였다면 지금 12조로 50% 넘게 수주가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주택 경기랑 같이 도매급으로 매도당하기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조금 여러 가지 좋은 호재 모멘텀을 많이 갖고 있어서 관심 갖고 충분히 볼만한데 이것도 역시 기가 막히게 알고 이렇게 삽니다. 그죠? 빨간 거 보이시죠? 네. 기관도 이제 뒤늦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건설주 중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완전 좀 차별화돼서 봐야 된다. 음식료는 해외에서 잘하는 거, 해외에서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 거, 뭐 압도적으로 저는 삼양식품을 좋게 보는 이유가 지금 음식료 관련된 업종의 이익률이 되게 낮아요. 오리온은 해외를 잘하니까 이렇게 마진율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중국만 잘하는 게 아니고 아까 할랄 인증 관련돼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잘하는 회사고 해외에서 점유율을 늘리는 회사. 오리온은 지금 베트남,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다 잘하고 있고요. 삼양식품은 중국만 포지션이 높았는데 얘네도 동남아시아 잘하고 있고 미국 시장 진출했어요. 되게 싸네요. 네, 더 싸잖아요. 지금 아직도 9배밖에 안 됐어요. 16.12가 평균인데. 네, 16.12가 평균인데 코스피 음식료 평균이 16.1인데 삼양식품이나 오리온은 해외 포지션이 제일 높은데 너무 싼 거고 CJ 제일제당은 안전하긴 한데 바이오 그 소위 말한 바이오 사업이 되게 왔다 갔다 해요. 중국의 라이신, 뭐 메치오닌 이거에 원료 가격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바이오 사업부의 비중이 큰데 거기서 이익에 대한 변동성이 있으니까 크게 밸류에이션을 못 받는 거고 CJ 제일제당보다 오리온이나 삼양식품이 당연히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크다. 매출과 이익 성장률만 봐도 절반 이상은 확인이 되는 거예요. 펀더멘탈. 근데 이익률도 좋잖아요. 음식료주 평균 이익률이 딱 그냥 요 정도 수준에 5% 정도예요. 농심은 5%도 안 나와요. 네, 오뚜기 마찬가지고. 근데 오리온의 삼양식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6.8이나 삼양식품. 그랬더니 삼양식품이 저는 음식료 딱 삼양식품하고 오리온만 보는데 진짜 안 빠져요.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계속 크게 뭐 없이 계속 쭉 그냥 올랐어요. 이런 소위 말하는 이 큰 흐름들 있잖아요.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걸 안 깨져. 깨도 살짝 깼다 다시 올라오고 깨도 다시 올라오고 깨도 올라오고 그냥 추세적으로는 계속 올라오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만하죠. 해외에서 캐파 늘리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일본 라면이 꽉 잡고 있는데 일본 라면은 1불 미만 1불 초중반 대 싼 라면이 20% 넘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가요. 우리나라 그 K컬처랑 결합돼가지고 농심이 2불 중반대 약간 값비싼 라면을 팔았는데 잘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니신푸드를 농심이 미친 듯이 따라가가지고 농심이 지금 2등이에요 지금. 1등이랑 별 차이 안 나. 4% 차이 나는데 삼양식품이 이제 불닭볶음면으로 뒤늦게 뛰어드는 거예요. 비싼 라면 2불 넘는 라면을 그냥 무슨 배짱인지. 근데 잘 팔리네 가지고 삼양식품도 지금 미국에 막 폭발적으로 지금 물량을 늘려가지고 삼양식품 점유율이 미국 시장에서 지금 6점 몇 프로까지 올라왔어요. 1%대에서 6배 성장한 거죠. 근데 지금 전 20%대까지 다시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삼양식품이 20% 가는 동안 농심은 30%대까지는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가격도 비싸게 받는데 시장 점유율도 안 빠진다는 거라서 미국 시장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미국 시장 포텐에 대한 거는 현재 주가가 저는 아직 반영 안 됐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국내하고 중국 시장이 잘하고 있는 것만 딱 그 수준만 반영했으니까 PER로 치면 9배밖에 안 되는 거죠. 현재 딱 2023년 실적 가지고. 그래서 이거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음식료나 아까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음식료나 미용 의료기기, 엔터, 음식료 같은 회사는 빠지지도 않고 실적 성장도 보장됐으니까 뭐 10% 15%씩 이렇게 분산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되게 크게 속 안 썩여요. 괜찮아요. 로봇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SPG 한 종목만
숫자가 찍히니까 한 종목으로 좀 압축해서 보셔야 되고 신재생은 태양광, 풍력, 수소가 있는데 태양광은 시세를 엄청 많이 줘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고요. 풍력에는 이게 엄청난 기술 진입 장벽이 있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만 세액 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CS 윈드는 미국의 그 베스타스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그 인수 효과가 올해 실적에 반영되면 세액 공제 받는 혜택만 연간 1,500억에서 2,000억 세액 공제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어요. 유럽의 탑5가 덴마크의 오스테드, 그 다음에 뭐 지멘스, 그 다음에 이런 베스타스 이런 회사들의 유럽 수주를 CS 윈드가 싹쓸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도 매출 이익 증가 보세요. 90% 증가, 매출 36% 증가하는데 4조짜리 수주를 받았어요. 유럽에.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해서 세액 공제 혜택도 받으면서 미국과 유럽에 이제 막 진출 그 장기 공급 계약, 조 단위의 장기 공급 계약 이제 시작 단계다. 그리고 이 풍력 타워 관련돼서 국내에는 뭐 그렇게 특별히 경쟁사가 없고요. 해외 뭐 베스타스 미국 공장 인수할 정도로 거의 글로벌 수준의 캐파를 갖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가 움직일 때는 엄청 많이 막 그 개별주처럼 움직이는데 최근에 2차 전지에 가려지고 AI에 가려지고 로봇 관련주에 가려지다 보니까 너무 부진해요. 그냥 옆으로 계속 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재생도 2차 전지도 어찌된 간에 가장 큰 그거는 탄소를 줄이기와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 신재생도 무조건 이건 구조적으로 산업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 풍력 자체도 연평균 성장률은 2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 쪽에서도 업종별로 분산 차원에서 좀 가져가 보자. 그래서 심플하게 그냥 CS 윈드 한 종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 퓨어셀. 두산 퓨어셀은 수소 관련된 주인데요. 이건 막 적자 났다가 20억 적자 났다가 막 40억 2억 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는 두산 퓨어셀보다는 1등주가 두산 퓨어셀이긴 해요. 왜냐면 제일 대장이기 때문에. 근데 효성첨단 소재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벌써 2023년 PER 가도 100배가 넘잖아요. 지금 과도하게 너무 비싸고 이익 난 거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비싸고요. 효성첨단 소재는 지금 9배잖아요. 근데 뭐 두산 퓨어셀처럼 이렇게 적자 났다가 이익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그냥 꾸준히 10% 안짝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데, 첨단 소재가 하는 이 탄소 섬유가 과거에 이 소위 말하는 CNG 압력 용기에 쓰였다면 이제는 뭐 수소 트레일러, 수소 트램, 수소 선박, 그 다음에 수소 버스, 수소 트럭 엄청나게 많이 커지거든요. 심지어 뭐 고급 골프채, 뭐 레저용 자전거에도 막 이제 탄소 섬유가 쓰이고요. 가장 끝단의 기술력은 항공인데 드디어 얘네도 항공용 그 탄소 섬유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탄소 섬유가 마진이 좋아요. 이 얘네가 하는 원래 그 타이어 코드는 마진이 한 잔인데 탄소 섬유 같은 거 마진이 뭐 15% 이상 나오거든요. 그게 탄소 섬유 드디어 비중이 탄소 섬유도 계속 적자였는데 유일하게 포기 안 하고 투자한 회사가 효성첨단 소재예요. 그래서 뭐 주가도 뭐 87만 원까지 기대감에 갔다면 이제는 탄소 섬유가 숫자로 찍힌다. 그리고 탄소 섬유가 마진도 좋은데 이익단에서 비중도 커져요. 지금 15% 비중인데 30%, 40%, 50%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본업도 탄탄해요. 본업이 타이어 코드, 타이어에 들어가는 보강제인데 자동차 휘발유차는 안 팔리는데 전기차 엄청 잘 팔리잖아요. 휘발유차 대비해서 더 훨씬 타이어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코드가. 그러니까 엄청 타이어 마모가 급속으로 출발하니까 그 타이어 마모 때문에 타이어 코드도 마모되는 만큼 더 많이 쓰는데 물량이 엄청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다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잘 팔리는데 얘네도 당연히 북미랑 유럽에 수출하는데 북미나 유럽에서 잘 팔리는 거는 세단보다 SUV인데 SUV는 세단보다 타이어 코드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1.7배에서 막 2배 들어가니까 여기도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래서 효성첨단 소재는 이제 탄소 섬유 회사로 봐야 되는데 기존 본업도 여전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소위 말하는 이렇게 고밸류 받는 두산 퓨어셀보다는 본업 캐시카우가 탄탄한 효성첨단 소재가 다시금 이제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효성첨단 소재가 최근에 많이 박살났다가 회복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조금 사고 있는데 여기 기관이 사고 있죠. 예.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누군가는 지금 계속 사서 올리고 있거든요. 개인만 계속 팔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파는 거를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하여튼 기가 막히게 알고 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 보면 되고, 이 풍력에서는 CS 윈드, 수소에서는 두산 퓨어셀고 효성첨단 소재만 보면 되고,